네, 안녕하세요. 김수철입니다. 수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흔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약간 명암이 엇갈렸죠. 거래소 시장의 경우에는 지수가 막판에 이제 강세 흐름으로 전환됐고 코스닥의 경우가 상당히 변동성이 심했던 모습이었는데 제가 이제 항상 명인들의 복귀 방송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매일매일 10시 10분에 이제 김석철의 그러니까 날선시황을 계속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매일매일 하는 방송이고 이제 명인들의 복귀는 주간 단위로 하는데 오늘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각설하고 주식 오늘 사라.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러니까 최근 장세의 흐름은 사실 패턴이 똑같아요. 뭐냐면은 확장과 축소. 그러니까 확장과 축소라는 것은 확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시장의 흐름이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급하게 올라가는 국면, 그걸 이제 우리가 확장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이번 주의 흐름을 보면은 거래소 시장의 경우에는 사실은 5일 이동평균선하고 확장 과정이 연출됐었어요. 확장이라는 것은 너무 급하게 달렸죠. 하루하루 막 30포인트 상승세가 나타났고 거래량은 늘어났고. 그러니까 이게 확장 국면이라는 거죠. 확장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해서 뭐냐면은 단기 과열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최근 시장 상황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과열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일정 정도 장중 조정을 거쳐준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시장이 롱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최근에 나선 시황에서도 장중에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너무 급하게 올라가거나 급등을 보이게 되면은 시세는 단명한다. 그런데 쉬었다 가고 하는 시세가 오히려 오래 간다.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측면 속에서 오늘 조정의 흐름을 겁먹지 마세요. 오늘 뭐 장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사는 날. 왜? 시장이 너무 이쁜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장이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막 고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시장의 전체적인 고점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기 고점, 과열권에 따른 고점이 나오면서 조정을 보이는데 그 조정의 흐름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을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오늘 조정은 아주 아름다운 조정이다. 다만 오늘 시장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시장의 흐름이, 그러니까 시세의 흐름이 약간씩 바뀌고 있어요. 큰 틀에서는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요. 이전에는 코스닥에서 개별주들의 흐름이 단기 급등 수익을 줬어요. 그죠?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단기 급등 수익을 줬었는데 한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냐면요. 개별 급등주들의 흐름은 약간 뒤풀이 파동으로 시대가 전환되고 있는 반면에 후발 대형주들, 최근에 날선시황 보신 분들은 뭐 많이들 수익을 내고 계시죠. 최근에 제가 이제 강조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자동차, LG전자,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말씀드리기 시작한 종목이 귀담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OCI, 지난주에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한국타이어, 이런 애들이 사실은 그동안에는 숨죽였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의 경우가 나중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안정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복귀를 한번 잘 하시면은 아직 수익률 랠리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오늘 조정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이쁜 조정이기 때문에 여전히 수익에 대한 포인트를 집중하자. 다만 지금 포커스가 약간씩 바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타켓을 새롭게 정하자.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이제 기술적으로 오늘 시장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오늘 시장의 어떤 포인트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중기 추세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이평선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먼저 거래소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시장 상황은 쉽사리 꺾이지 않는 것이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되어 있잖아요. 그죠? 나란히 정배열되어 있는 가운데 이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약간 부출 국면을 보였었는데 그러면서 조정이 들어왔는데 그 조정이 5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는 조정이다. 그거는 뭐냐면 중기 추세의 정배열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 거기에 오늘은 이제 뭘 보면 되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어제 그제 코스 특히 이번 주 들어와서는 약간 지수가 달렸잖아요. 달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 5일 이동평균선하고 현재 주가하고 이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시면은 뭐예요? 밑에 꼬리를 주면서 꼬리를 줬다라는 얘기는 장중에 5일선 근방까지 한번 흔들어줬죠. 그죠? 흔들어주고 난 다음에 밑에 꼬리를 주고 말아 올렸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5일 이동평균선하고의 단기 이격을 조정했다. 그러니까 조정하면서 마무리를 시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막판에 지수를 들어 올렸기 때문에 물론 오늘 막판에는요 내일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쪽에서 약간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5일 이동평균선까지 흔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제 그제 코스에서 너무 과열된 시장의 흐름을 시켰다가 뭡니까? 막판에 들어 올렸다라는 얘기는 단기 이동평균선의 이격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을 오늘 막판에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무서워들 하시는데 전혀 무서워할 게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거래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왜 5일선을 지켜줬냐면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총 상위 종목 쪽에서 삼성전자 선수가 이제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고 있죠. 제가 이제 5만 5천 원, 5만 4천 원 때부터는 사놓고 가져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안정적으로 지수를 방어해주고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방어를 해주고 LG전자가 방어를 해주고 그러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는 5일선을 안 깨는 거예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라든지 개별주들의 흐름이 워낙 급등락이 나타나니까 11선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얘도 정배열되는 국면에서 지금 보시면은 10일 이동평균선 오늘 제가 장중에서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날선시황에서 날선시황 자주 보세요 여러분들 수익 나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부합니다 제가. 근데 841포인트를 오늘 제가 찍어드렸잖아요. 841포인트 전후 그게 이제 10일 이동평균선짜리거든요. 거기서 대놓고 사라. 저도 이제 오늘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좀 현금 조금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오늘 다 쐈는데 나중에 다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결국은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10일 이동평균선에서 눌림목 조정이 마무리 국면을 보였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이쁜 조정,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이쁜 조정의 흐름을 보인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쫄지 마세요. 지금은 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어제 그제 이틀간에 걸쳐서 시장은 뭐냐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막 17조 원이 넘어서는 거래 대금을 기록을 했고 8억 주 정도에 육박하는 거래량을 기록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제 시세 흐름이 뭐냐면은 과열권의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죠? 과열권의 흐름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제가 어제 그제 이제 날서시황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어제 그제 제가 계속 시그널을 보내드렸어요. 과열이다. 좀 숨을 골라야 된다, 그죠? 근데 그게 오늘 흐름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단기 투자 심리가 과열된 데 따른 숨 고르기 조정이 오늘 나타났던 하루였다. 그러니까 숨 고르기 조정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어제 그제 제가 또 이제 그 시그널을 하나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최근에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시장의 흐름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를 좀 확대시켜 주시면은 이게 지금 상승 종목 B거든요. 최근 장세에서는 여러분들 이거 보는 게 더 정확해요. 상승 종목 B를 보면은 지난주부터 사실은 한번 74% 그러니까 상승 종목 비율이 74%까지 왔다는 얘기는 거의 전 종목들이 급등을 보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약간 눌림목을 보였었는데 이번 주 들어와서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보면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19조 원 정도로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59%, 거의 60%에 달하는 상승 종목 비율을 보였다는 얘기는 시세들이 너무 단기적으로 치닫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심리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시세 흐름들이 너무 단기 과열권에 진입됐다. 이거 시켜야 된다. 그거 대비해라. 라는 얘기를 어제 그제 날서시장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나타난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거 예측하는 부분이 아니라 시장이 너무 좋다라는 것이 너무 나가서 이거는 약간 과열이 의심된다. 부담스럽다.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예외 없이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예측된 조정이거나 어느 정도 사이클 하에서 나타나는 조정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장기적인 롱런을 위한 상당히 견조한 조정의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거기에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최근 장세에는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시장을 분석해 드릴 때 복잡하게 안 하고 시장에서 나와 있는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뭐냐면은
지금 시장 장세는 가장 먼저 제가 이번 장세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컨셉을 유동성 장세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월달, 3월달부터 유동성 장세라는 기본적인 전제 하에서 시장의 흐름을 풀어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현재 장세에서 조정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뭘 체크하시면 되냐면은 유동성 장세의 트렌드가 꺾인 것이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동성 장세의 트렌드가 꺾이기 위해서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묻지마 투자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그냥 매수, 그냥 무조건 매수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시장이 조정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도 오늘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참 최근에 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매매를 너무 잘해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한번 흐름을 보자고요. 이번 주에 종합주가지수가 막 나갔어요. 그죠? 나가고 난 다음에 어제하고 그제 코스에서, 어제하고 그제 코스에서 지수가 나가는 자리였어요. 근데 여기까지 개인 투자가들이 순매수를 보였는데 어제 오후에 들어서면서 개인 투자가들이 순매도로 전환됐어요. 과열이 나타나니까 2,400포인트 후반대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반면에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가들, 얘네들은 도대체 요새 뭐 하는지, 오늘도 코스닥에서 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때렸는데, 요새는요 기관과 외국인이 때렸다고 해서 겁먹지 마세요. 우리 개인이 너무 잘하는데요 뭐. 그러면서 개인은 어저께 팔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면 개인 투자가들은 또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밀리니까 저가매수 들어왔단 말이에요. 오늘 사실 개인 투자가들이 저가매수한 부분들이요, 막판에 지수를 들어 올렸기 때문에 또 먹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유동성 트렌드가 유효하다라는 얘기는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주도 세력이 누굽니까? 외국인 아니에요. 개인 아니 기관 아니에요. 개인이란 말이에요. 뭐 동학 개미 운동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뭐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서 놓고 보더라도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현재 유동성 장세를 주도를 하고 있는데 안 물린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요, 이전 같으면 여러분들 지수가 막 올라가고 그러면은요, 개인은 사고, 지수가 떨어지고 막 오늘같이 막 장중에 급락 들어오고 그러면은 개인 투자가들은 순매도를 보이면서 막 팔기 바빠요. 근데 오늘 막 주가가 밀리고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개인 투자들이 많이 샀죠. 저가에 산단 말이에요, 용감하게. 근데 그게 추세가 꺾이는 것이 아니라 추세가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매매 형태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유동성의 선순환 구조, 그러니까 안 물린다는 얘기예요. 개인 투자가들이, 그렇다고 해서 개인 투자가들이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팔 때는 팔고 또 저가에 사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장세에는요, 과거처럼 개인이 막 산다 이래서요 겁먹을 거 없어요. 개인 투자가들이 워낙 사고 팔고의 어떤 흐름들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 중심의 수급 구조는 선순환 구조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 개인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선순환 구조를 유지해주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을. 그래서 뭐냐면은 개인 주도의 어떤 장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유효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초에 나타났던 거래량, 아까 거래 대금 분출 상황이 오늘 적절하게 제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유동성 랠리의 과열 국면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죠. 거기에 이제 뭐냐면은 오늘 여러분들 이제 최근의 흐름 속에서 주목하셔야 될 것이, 아까 제가 수어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종목의 흐름의 변화를 주목을 하세요. 그러니까 종목 흐름의 변화를 주목을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강조드렸던 것이, 이전에는 기술자 전문가가 우리 이 방송하면서 강조했던 종목이 뭐였어요? LG 이노텍이었잖아요. LG 이노텍을 제가 한 2, 3개월 정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계속 가는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LG 이노텍을 이 자리에서 LG 이노텍 끝났다. 사실은 방송에서 끝났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김석철 전문가가 큰일 나죠. 끝났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최근에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뭐예요? 최근에 말씀드리는 종목이 탑픽으로는 LG전자였잖아요. 그죠? LG전자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제 날선시황에서 LG이노텍을 팔아서 저는 LG전자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LG전자는 최근에 이게 후발 핵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세를 최근에 구분할 때 선발 핵심주들의 경우는 과거에 삼성, SDI, LG화학, 이노텍, 그다음에 언택투주들 얘네들을 이제 기본 포지션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말씀드린 종목이 전차에서 LG전자를 탑픽으로 놓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강조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자동차가 되겠죠. 그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오늘 현대자동차 또 조정 들어오니까 전화 엄청나게 제가 또 받았어요. 전문가님 현대자동차 말씀하셨는데 오늘 조정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대형주를 여러분들이 그 대형주를 대응을 할 때 말입니다. 단기 흐름을 보지 마세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저께 제가 장중에 이제 날선 시황할 때 저가에 사세요. 마이너스 한 2, 3% 할 때 사세요 하고 난 다음에 막판에 한 5, 6% 올라갔잖아요. 어저께만 사신 분들의 경우도 한 7, 8% 먹었을 거예요. 그죠? 오늘 조정부인데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이격 조정이에요. 5일선하고 워낙 이격을 벌려놓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또 쉬었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은 현대차와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현대위아가 강했는데 자동차, 그다음에 LG전자,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이전에 삼성전자가 이제는 아니죠. 서서히 저점을 달고 있죠. 이런 흐름들이 버텨주니까 시장은 오늘 막 장중에 코스닥 시장이 막 급락이 들어오고 20포인트 막 마이너스 들어오고 했지만은 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시장 겁먹지 말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중심이 살아있고 그 수급의 선순환 구조가 살아있는 장세에서 뭘 조정 하루 짧게 들어왔다고 그거 겁먹습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의 흐름은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은요. 이제 단기 변동이 나타나고 약간 시장이 이제 2,400포인트 넘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약간 중소형주에서 대형주 쪽으로 약간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최근에. 대형주 쪽 흐름 여러분들 보세요. 최근에. 대형주 사놓고 이제 좀 약간 더디더라도 사놓고 가시면요. 순서 저희 번호표 뽑아놓고서 기다리는 종도 되게 많아요. 오늘 막 나중에 보면은 조선주들도 약간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막 오늘 뭡니까 보험주 같은 경우도 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시세가 이제 갭을 약간 메우는 흐름으로 나타난다. 갭 메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 쪽으로 약간 매기가 이동되는데 그 핵심은 뭐냐? 후발 핵심 대형주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뭐냐면 후발 핵심 대형주의 경우는 뭐 다른 거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현대위아, LG전자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뭐예요? 한국타이어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보면은 이제 철강주들의 경우에도 그렇죠.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시세가 제가 이제 항상 30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300일선 뚫어내면서 이제 뭡니까 시세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이제 사실 방송에서 저는 이제 종목 추천을 잘 안 하는데 이제 날선 시장 하면은 어차피 종목을 좀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뭐 OCI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의 경우에도 이제 뭡니까? 300일선 이제 뚫어내고 난 다음에 2차 랠리. 제가 현대차 2차 랠리 간다라는 말씀드렸죠. 똑같은 패턴이에요. 얘네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철강주들의 경우도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이 신핵심 대형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되는 거예요. 잘 지켜보세요, 여러분들. 얘네들 이제 좀 약간 더딘 것 같지만은 얘네들 스윙 납니다. 계속 이제 달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뭐냐면은 보험업종 쪽에서는 손보사 쪽에서는 뭡니까? 하나생명보험이 오늘 강했고, 그다음에 삼성생명보험이 강했고, 이제 걔네들의 경우 약간 순환 흐름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이런 흐름들이 왜 나타나느냐? 이제 시세가 안 움직인 쪽으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없잖아요. 그런 쪽으로 매기가 이동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도 여러분께서 놓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는 IT 쪽에서는 지금 이제 핵심주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여전히 2차 전지가 아직까지는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보면 NS라든지 엠플러스 그죠? 그다음에 뭐 UST라든지 캠트로스, 에코프로 이런 것들이 강했는데 제가 볼 때는 내일한지 모레 코스 되면은 또 이제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들의 경우 한번 순환 상승이 들어올 거예요. 다만 이제 종목들이 약간 숨을 고를 때는 핵심주 중심으로 좀 후발 핵심주 중심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오늘 뭐 장중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휴마시스라든지 그러니까 진단 키트 쪽에서도 시젠하고 그동안에 강했던 랩지노믹스 이런 것들은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 휴마시스, PCR 이런 것들이 좀 강했고 오늘 개별적인 재료를 갖고 있는 대화제약이 강했던 모습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포인트는요. 신핵심 대형주.
이거 반드시 사서 가져가세요. 가령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내일 같은 경우 다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조정 들어오면 또 사도 돼요. 제가 볼 땐 더 사도 돼요.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는요. 저는 항상 그래요. 수익이 한 번 나면 중간에 내리지 마세요. 저는 LG 이노텍 팔고 난 다음에 LG전자 지금 또 단 한 주도 안 팔고 있거든요. 먹을 때는요. 끝까지 먹으세요. 끝까지. 예. 매도 신호는 LG 이노텍처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LG전자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의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신핵심 대형주들의 차별화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거기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쪽에서 철강도 있을 것이고 OCI 같은 종목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애들이 이제는 서서히 힘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그 흐름에다가 포인트를 맞추시고 그리고 오늘은 단기 월요일과 화요일 나타났던 단기 과열권에 따른 조정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코스는 저가 기회다. 오늘 아까 제가 오전에 대놓고 사라는 말씀 드렸죠. 지금은 겁먹지 말고 사는 관점으로 그렇게 접근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발 핵심주 쪽으로 이제 핵심 대형주 쪽으로 주도주 랠리를 생각을 하시고 얘네들은 중기 추세 공략이에요. 바이앤홀딩의 전략. 한번 물면 놓지 마세요. 그런 종목들의 경우는 자동차, 그 다음에 LG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종목들, 그 다음에 제가 2, 3주 전에 경기 민감주들을 움직인다는 말씀을 미리 예고 드렸죠. 걔네들의 경우는 사놓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익 극대화라는 얘기는 중간에 내리지 말고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그 다음에 단기 개별주들의 경우는 눌림목 공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포트 비중은 오늘은 약간 좀 현금을 좀 줄이는 가운데 내일까지는 좀 주식 비중을 좀 늘리는 관점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오늘 말씀드린 것을 기초로 해서 매일매일 하는 10시 10분에 하는 날선 시황을 통해서 트레이딩 하시면은 수익 아직 랠리는 끝나지 않았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